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방송 3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한 한 가지 종목으로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양지수 모두 그다지 큰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또 힘을 내주면서 장중에 15%까지 급등하다가 지금 현재는 7%대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또 저희와 함께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딱 한 가지 공략주 방산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산주는 또 오랜만에 공략을 도와드리는데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방송을 지켜봐 주시고요. 먼저 저희가 지난 방송 종목이었던 10월 18일 방송 종목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 최근에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방송해드린 이후에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제장까지 총 89%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이런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까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었다면 저희와 함께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 13%, 14%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바로 HBM 관련주로서 어제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어제 방송 오늘 급등 14%, 어제 저희 방송 보시고 이 종목 매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기분 좋은 수익을 챙겨 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으로는 준비를 못했지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어제 방송 공략주로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최근에 조금씩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가 미리미리 2차 전지 관련주 선취매 도와드림으로써 세로닉스라는 2차 전지주를 진입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요. 바로 이날 여러분들 진입하실 수 있게 매수가 잡아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5거래일 만에 이 종목이 갭상승 띄우면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여러분들 총선까지 도와드렸고 일주일 동안 2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만 어떤 종목, 세로닉스라는 종목, 매수가, 비중, 목표가까지 안내해드린 모습을 캡처해서 가져와 봤고요. 10월 30일 월요일에 진입을 도와드렸고 11월 6일 월요일에 청산을 성공하면서 한 주 만에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목표가도 설정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 오전 8시 56분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미리 걸어두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해서 오전, 오후 일정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저희와 함께 매수, 매도 전략을 같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노란톡방 문 열려 있으니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저희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수혜주인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 10월 17일 방송을 통해서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11월 21일 월요일이었죠. 이날 이렇게 크게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총수익 38%를 달성했습니다.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만 정확한 종목 전략 안내해드렸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를 아무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 반등이 이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계속 지속적인 반등이 아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저희는 방송 한 달 전부터 2차 전지에 관한 전략에 대해서 특히나 더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차 전지가 반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미리 말씀드렸고 미국에서 CPI 지수 발표가 되면 그 이후에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이 바로 2차 전지주라는 부분을 저희 방송에서 정말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고 앞서 설명해드린 세로닉스라는 종목도 시기적절하게 여러분들께 매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바로바로 수익도 챙겨드렸었죠. 앞으로는 2차 전지주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 앞으로 테슬라 관련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짓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인도 측에 테슬라가 관세를 낮춰주면 우리가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타결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달 말에 또 테슬라가 만든 사이버 트럭이 출시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가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의 호재가 굉장히 많고 이는 2차 전지주들로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래도 올해 안으로는 향후 두세 달 동안은 2차 전지 관련주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부분을 전문가님 저희 매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핫한 테마 이슈와 관련주 보시면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요즘에 너무나도 주목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지난 1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로봇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야외를 통해서 로봇들이 통행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테헤란로에서는 지금 배달 로봇이 실제로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죠. 두산 로보틱스가 대표적인 대장주로서 최근의 흐름 너무나도 좋습니다.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이 테마주들에 대한 안목 넓혀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도 최근에 굉장히 핫합니다. 이 중에서 DTNC라는 종목이라든지 오픈놀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모두 또 정치 테마주로서 최근에 핫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님이 또 해주실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사실 저출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저출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와주는데 정치 테마주로 한 번 더 엮이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략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방송 공략주는 딱 한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 준비하는 만큼 정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수익 내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가져오고 있는데 방산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방산 관련주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갈 텐데요. 어제였죠.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9.19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막아주던 9.19 합의가 파기됐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남한과 북한이 계속해서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북한이 정찰 위성을 10월 달에 발사하기로 예정이 됐다가 조금 늦게 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정찰위성 관련한 기술을 이전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후속적인 뉴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도 미군 측에서 지금 군사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영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영국과 함께 FTA를 재개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방산 관련한 MOU가 여러 건이 체결됐다라고 해서 방산 관련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게 또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 계속해서 방산 협력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번 달 내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방산 관련해서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방산 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사우디에 이번에 K방산 수출에 성공하게 된다면 방산 강국 4위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바로 이번 달에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K방산 올해 수주 잔고가 벌써 58조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은
폴란드 수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수출에 성공할 것인지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성공한다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시선은 방산 관련주는 사실 약간 뒷전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나 많은 다양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미리 방산 관련주 선취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종목 가져와 봤고요. 오늘 종목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면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테마주의 시선 오늘도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들 일주일에 딱 한 번뿐 이 방송 테마주의 시선 레드 전문가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뭔가 체감상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2% 이상 빠진 느낌이고 약간 종목들이 좀 탄력이 없어요. 그동안 이 시장을 책임졌던 정치 테마주나 이런 위주 상승되었다가 또 수급들이 빠지고 갑자기 제이바이오 쪽에 마약 퇴치형 그 관련주들이 상승이 되고 계속 주인공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약간 좀 상승은 보이는 모습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2%, 1% 이상 상승된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승된 거하고 볼 수도 없고 코스닥은 뭐 2차 전지가 빠지고 있으니까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3, 2% 정도 빠졌지만은 체감상은 2% 이상 빠진 느낌입니다. 왜 하필 제 방송이 때만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겁니까? 참 너무나도 시장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원망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얘들아 네가 가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켜줘라 이런 신의 계시요 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인 수익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예전에는 기대감 하나요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그런 투자 방식을 하면서 돈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돈이 쫓아오도록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전문가님 정말 감기가 안 떨어지시네요. 계속해서 감기가 아직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고자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네. 그 샘 올트먼 CEO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간다고 하더니 네. 오픈 AI로 복귀한다고 하는데요. 또요? 네. 이 사람도 참 줏대가 없네. 그렇죠?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갔다고 했다가 다시 오픈 AI로 네. 갈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기사가 확정은 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오트먼이 나오기 전에 같이 있던 직원들이 80명 이상이 돼요. 네네. 근데 그 직원 80명들이 네. 이 직원 80명들이 같이 이제 의료 이렇게 같이 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겠다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지는 못하겠고 이 직원들 때문에 가지는 못하겠고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오픈 AI가 샘 올트먼이 없으면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차업자인 오토머니 여기에 다시 복귀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고. 시간에요 오늘 또 하락이 될 거고요. 아이고, 네. 하락이 될 거고 참 알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네. 근데 뭐 오토머니 어디로 가건 뭐 한국에 삼성에 취직하든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하든 뭐 구글에 취직하든 다시 복귀하고 했다고 해도 저는 AI주는 향후 조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네. 그 AI주가 수급들이 어느 정도 빠지면은 이게 대부분 2차 전지 테슬라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AI 관련주에 안 그래도 요즘 특히나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뭐 AI 관련주 좋은 모멘텀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방금 1, 2분 전에 속보로 들어온 게 샘 올트먼 CEO가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그냥 오픈 AI로 복귀하는 부분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 부분은 조금 악재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최근에 또 많이 올랐었죠.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앞으로 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AI 관련주들이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여쭤봤습니다만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AI 관련주는 지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AI 관련주 여러분들이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AI 관련주는 당분간 조정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 어렵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까지도 AI 관련주들의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AI 관련주 말고 여러분들 또 좋은 섹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네. 지금 아마 또 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어떤 게 있을지. 저는 솔직히 2차 전지가 상승할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네. 대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반도체하고 AI주들은 음. 사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번 12월 달에 최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오, 네. 그동안 엔비디아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지수도 같이 상승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왔는데도 차익이 오히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에 시간의 하락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뭐하고 했습니까? 어제 방송 11시 방송에서 제가 AI주는 조정이 되겠지만은 HBM 관련주는 상승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여기에 대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갖고 왔죠. 그리고 이 오픈 테크놀로지가 현재 시간상 15% 이상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최고가를 많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물량이 또 빠져나올 겁니다. 그럼 그 물량 수급은 어제 뭐가 종목이 상승됐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다음 장면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테슬라가 상승이 되었고 테슬라가 상승이 되었지만 리비안의 개파약 때문에 에코프로가 또 빠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에코프로 머터니어즈도 현재 개파약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도체주들은 최고가를 갱신을 했고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고가를 갱신했고 엔비디아도 실적이 역대 사상으로 제일 잘 나왔지만은 AI주가 상승한 게 아니고 어제 상승했던 오프H 테크놀로지가 상승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오프H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잠시 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 HBM이 앞으로 증가가 많이 될 것이 하는 그 기대감에 어제 오픈엔지 테크놀로지를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아나운서 몇 프로 이상 상승되고 있죠? 15% 이상 상승되고 있어요. 15%. 아, 이거 하루만에 이거 단타 아니더라도 재방송만 보면은 바로 그 종목 보고 바로 다음날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와. 그만큼 사이클이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HBM 관련주도 저는 어느 정도 2주에서 일주일 정도는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HBM 관련주 어제 방송한 종목을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드리죠. 와. 물론 시장이 어느 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배 아프다고 박수 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안 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이만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간절하시면 들어와야지. 그리고 그리고 안 들어왔으면 또 나는 다음날 배 아프게 와 내가 갖고 온 종목이 상승됐다. 이걸 또 배 아프게 만들면 되죠.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장이 어려운데 지금 나 약 올리냐? 뭐 나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약 올리지 않으시려면은 저하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배도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나운서님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맞아요. 최고가를 기록했고 엔비디아가 뒤통수를 확 쳐버렸어요. 어. 완전히 뒤통수 딱 치다 보니까 네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빠지고 있죠. 음. 그 안에서 그나마 엔비디아가 향후 HBM은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 오픈 H 테크놀로지가 상승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수급도도 다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급도도 빠지면은 그 제일 많이 빠질 세터가 또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2차 전지일까요? 그렇지. 2차 전지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에 저는 3주 동안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2차 전지. 옛날에는 한 달 전만 해도 2차 전지 사면 안 되십니다. 2차 전지 지금 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랬는데 네. 제가 3주 전부터 바뀌었어요. 2차 전지를 지금 사야 합니다. 와. 왜? 반도체로 갈 수급들이 2차 전지 쪽으로 저는 수급이 지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아시잖아.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가 어제 제가 우리 동네 바보 형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동네 바보 형이 중국으로 잠시 가야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 주식 뭐 샀어요? 어제 얘기 물어보니까 나는 엔비디아 샀지. 엔비디아 샀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갈 일만 남았네. 형 근데 프리마켓으로 보니까 시간내 거래로 보니까 0.50% 마이너스인데요. 야 그런 건 왜 상관하나? 나는 앉아서 비행기 타고 편하게 중국 갈 때까지 이렇게 중국에서 내가 나오면은 거기서 엔비디아 주가 확인하면 돼. 나는 편하게 자면서 갈 거야. 이런 분이 장 시작 후에 엔비디아가 개파하게 되면서 새벽 4시 반에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전화 오면서 이 엔비디아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무조건 분명히 경고를 해드렸죠. 왜? 그만큼 그동안 미리 기대감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AI주하고 HBM 관련주는 잠시 넣어둬야 합니다. 샘 오틀먼이 다시 오픈 AI로 갔는데 이건 농락입니다. 농락을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 올렸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 선양 매매가 돼버린 꼴이나 마찬가지로 돼버렸어요. 억울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현재 시간외로 하락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아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2차 전지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지금 2차 전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만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노안톡방에서 우리 시청자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만약에 매물이 나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매물 수급량이 나오면은 그동안 제일 많이 빠졌고 지금 현재 악재가 없는 물론 머스크의 이 입장만 조용해 준다면은 악재가 없이 상승할 수 있는 건 테슬라고 미국의 거래 대금이 1위인 게 또 테슬라고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아직 시가총액이 낮은 것도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증시가 열리지만 내일은 미증시가 추수감사절이라서 휴장하고 내일 모레는 블랙마켓 때문에 어느 정도 일찍 폐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쪽으로 만약에 AI 주도에 빠지면 테슬라 주가 쪽으로 수급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제 테슬라 영향을 오늘 2차 전지가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제 리비안이 개파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근데 현재 리비안도 시간외로 또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을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2차 전지하고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차트는 뭡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모터니어즈입니다. 초반에 저 진짜 이 에코프로모터니어즈 2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모터니어즈가 36,200원에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가격은 매력적인 가격이어서 절대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자가 어쩌고 저쩌고 간에 2차 전기차 둔화가 어쩌고 저쩌고 간에 제 근처에 전기차 이해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현장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신비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 주말도 나와가지고 전기차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둔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이 매수해가지고 주가를 올린 건 아니잖아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올렸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니어즈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 이 종목은 어제 기준가로 144%까지 올라갔죠. 와. 물론 중간에 저는 뭐 단타도 했었으면 수익을 창출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신규 산전주가 정말 무서운 건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냥 더블 이상으로 가는 거고 시장이 좋을 때는 또 차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고 갈 바에는 그런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에코프로 머티니어즈가 이제는 수급들이 좀 빠지고 하면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들이 또 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머티니어즈가 상승이 될 때 2차 전지 중소형주 종목들은 상승하지 않았어요. 하얀만 제한을 시켜줄 뿐이지. 자, 두 번째 종목은 무엇입니까? 금양입니다. 금양입니다. 이 금양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에코프로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되는 종목인데 되게 웃긴 게 에코프로 머티니어즈가 에코그룹하고 포스코그룹만 끌고 갔어요. 금양은 끌고 가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니어즈는 양극재에 대한 하이니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니케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회사는 금양은 아니하는 거죠. 금양은 마치 짬뽕 형식으로 2차 전지의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갭 상승할 때만 금양이 같이 상승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금양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구체 형식으로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새마금 쪽에다가 2차 전지 전구체 공장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양은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끝까지 갖고 가세요. 저는 이 금양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갭 상승이 더더욱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무엇입니까? 미에나노텍입니다. 나한테는 행복이자 나한테는 불행인 종목. 어떨 때는 왼수인 종목이고 어떨 때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내 동지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노안톡방이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승된 이력도 있지만은 전구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수산화 리튬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예전에 3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때 한참 리튬 가격이 많이 상승됐잖아요. 근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미에나노텍 가고 매크로한테 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하지만 최저가를 찍은 만큼 또 최고가에 올라간다. 그리고 전기차 둔화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앞으로는 전기차가 또 더더욱 선장이 갈 가능성밖에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전기차가 수요 공급이 앞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유럽에서는 전기차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와 연관된 수산한 리튬을 하이니케 방식으로 제조할 수 있는 이 종목 미에나노텍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로네스 정말 왼수 같은 종목이에요. 네. 제가 이 종목은 18% 한번 상승을 시키고 나서 또 한 번 들어갔어요. 한 번이면 끝났는데 두 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두 번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이 하약 중이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NF가 양극재 회사거든요. 근데 하이니케의 전구적으로 전 세계 중에서 하이니케의 어느 정도 90% 함량을 올릴 수 있는 회사는 LNF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NNF의 최대 주주가 세온니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형식으로 가셔도 무방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는 지금 2차 전지가 빠져 있어가지고 뭔가 감흥이 오지는 않겠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2차 전지는 향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교육은 계속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안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반도체로 갈 수급이 앞으로 향할 곳이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향후 3달 정도는 지수 상승을 2차 전지가 주도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간밤에 테슬라 주가는 올랐는데 리비안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우리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장에서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이 부분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된 이후 주가가 3일 만에 144%까지 급등했는데 저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수요 예측은 부진했지만 저희가 수요 예측 그 기간 당시에도 상장 직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싹 쏠릴 것이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 또는 노란톡방에 입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셨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공략할 종목은 2차 전지주는 아니지만 전문가님이 2차 전지주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빠질 때도 더더욱 지켜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런 심층적인 분석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양 같은 종목들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면 쭉 갖고 가시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더 많은 2차 전지주들에 대한 향후 전략 궁금하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좋고 앞으로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해드릴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받아가실 분들은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교육 자료를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공략할 종목은 2차 전지주가 아닙니다. 오늘 공략주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릴 건데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목표가까지 모두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어느덧 저희 방송 시간이 절반 넘게 흘렀고 앞으로 노란톡방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딱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분 뒤에 문이 잠기는데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주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딱 클릭만 하시면 바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수익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종목도 꼭 받아가시고 2차 전지주들에 관한 앞으로의 향후 전략도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방송이 너무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가 어떤 종목인지 아직 얘기를 시작도 못했어요. 이번 주에 또 더 봐야 할 게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잠시 후 5분 후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네, 5분 후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볼게요. 이번 주에 또 봐야 할 섹터입니다. 뿅! 자, 일단 정치 테마주에서도 이민청 관련주들이 현재 계속 상승 중이죠. 이 종목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이 마요? 정치 테마주 보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이 정치 테마주에 해당되는 인물이 이제 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장관직을 내어놓습니다. 장관직을 내어놔야 국회 선거에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기대감은 그냥 상승이 된 것뿐이지. 그리고 또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을 때는 뭐가 상승한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픈하고 인스웨이브 이민창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이 종목들이 상승되면 시장은 안 좋습니다. 웬만하면 이 종목들이 상승이 안 돼야 시장이 더더욱 좋죠. 왜냐면 수급들이 다 쏘니까. 조금이라도 이 중에서 수급 조금만 이게 땡겨오면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너무 테마 형식으로 많이 몰려갔어요. 자, 이쯤에서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첫 번째 종목은 오픈러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인스웨이브 시스템인데 이 정치 테마주 지금 웬만하면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그나마 저출산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치 테마주 내년까지 보고 간다는 거는 내년까지 또 반짝 하락이 40% 50%까지 또 빠지다가 올라가봤자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보지 마시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 상장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 상승되었는데 네. 이 종목들도 상승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체크는 해봐고는 했지만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슈 산장 관련주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치 테마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장 관련주도 웬만하면은 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빼시고 시장을 바로 매수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관망을 하면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을 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정말 명심해야 할 게 정치 테마주하고 이 신규 상장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반짝거리는 것도 20% 반짝하지만은 하락할 때도 30%에서 40% 빠져요. 그 바에는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운에 맞는 투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에 맞는 투자가 아닌 잊지 않는 매매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수급이 쏠렸던 게 바로 정치 테마주와 신규 상장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픈롤 같은 종목들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을 해줬는데 이제는 고점이다. 시장이 좋아지면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혹시 오픈롤 같은 종목 정치 테마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고점에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오르는 섹터 바로 신규 상장주죠. 이제 신규 상장일에 상승 제한폭이 조정이 된 이후에 상장 첫날에 수급이 확 쏠리고 단타 세력이 많이 붙고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또한 지금부터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된다라면 시황이 또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맞춰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정치 테마주가 좋았다, 신규 상장주들이 흐름이 좋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시장이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2차 전지주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들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테마주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말을 하고 나니까 딱 5분이 지났어요. 오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레드가 바로 단기로 뽑아낼 수 있는 수익을 갖고 있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 장면은 빨개 보도록 할게요. 뿅! 오, 자, 이 종목은 일단 전문가님. 제가 너무 많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기침이 나왔는데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상승할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은. 자, 시간에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도 지금 비장의 무기 갖고 왔으니 지금부터 방송 시간 14분 남았거든요. 네. 14분 동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정명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현재 저는 드론 관련주하고 방산 관련주 이 두 가지 안에 내일 시장이 어느 정도 장 초반 갭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시간에도 단 시간에 상은 못 가더라도 시간에 3%든 4%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제시를 자신 있게 가지고 왔죠. 네. 그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도 방산이면은 피텍 아니에요? 제시형 시스템 아니에요? 뭐 하나요템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 종목도 다 아닙니다. 자, 과연 제가 드론하고 이 방산 중에서 갖고 온 종목은 무엇인지 그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방산 관련주인데 북한에서 어제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채널 뉴스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방산 관련주들은 살짝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님이 오늘 시간외에서도 당장 방산주들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늦어도 내일 장 초반에는 방산주들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측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방산 관련주도 약간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 관련주 빅텍이라든지 한일단조, 스페코, 퍼스텍, 휴니드 같은 종목들이 있고 드론 관련주들이 또 요즘에 방산 관련 하나의 섹터로 오르고 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덕산하이메탈, 코콤 이런 종목들, 베셀과 네온테크, 파이버프로 이런 종목들도 또 방산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르는 또 한 가지 세부 섹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방금 관련주들을 쭉 보여드렸어요. 사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자료들 아낌없이 다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님 오늘 관심 섹터는 어쨌든 방산 관련주는 방산 관련주인데 네. 뭐 혹시나 드론 관련주를 공략해 보는 걸까요? 사실 드론 관련주일 수도 있죠. 네. 선생님 엄청나게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한데요. 요즘 주식 계좌가 좀 어떻습니까? 아유, 이게 이제 한참 안 좋을 때보다는 나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은 아니니까 아직도 손실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은 조금씩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네. 부분 회본 형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근데 시간 외에도 오를 수 있다면서요. 시간 외에도 상승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네네. 이제 한국하고 어제 북한이 정찰 위성을 쐈어요. 네. 일본에다가. 그래가지고 아니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기침이 너무 안 심하세요.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네.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왜 자꾸 미사일 쏘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했지만 이걸 반대로 이용해가지고 어우. 방산주를 한 번 해도 되지 않을까? 오, 네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방산주 갖고 왔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휴전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제일 네네. 중요한 거는 네. 한국하고 북한의 문제지. 한국어, 그렇지? 그쵸. 그리고 지금 이 DMZ 한국하고 북한의 군산 경계선 쪽에서 한국이 정찰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찰을 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 쪽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나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고 방산 관련주 안에서 정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저는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간단히 3분만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방부에서는 오늘 현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전차 위성 발사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다. 그 대응이 뭐냐? 이 대응은 15시부터 군산 경계선을 통해 가지고 정찰 및 감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찰 및 감시를 하겠다고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웃기네 나만. 우리는 북한 위성을 우리가 미사일 쏜 것도 아니고 기술 위성을 위해 가지고 지금을 쐈는데 한국이 남한에서 또 토발을 하네 하면서 이 아리앙 TV 북한의 아리앙 TV에서 한복 입은 아주머니께서 나와가지고 남한은 도대체 우리 독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식인가 하면서 토발 현식을 이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와 연관돼서 방산 관련주들이 또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그러면은 군사 분계선에 대해서 정찰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대놓고만 얘기해 봅시다. 지금 현재 시장이 어차피 미국 시장도 이틀 동안 쉬고 우리 시장이 올라갈 모멘텀이 없어요. 네. 호재가 없고 올라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이 열려야 또 어느 정도 모멘텀을 이끌어 갈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에 그날 당일이나 뛰는 테마주도밖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사 경계선으로 이제 15시부터 지금 15시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서부터 정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북한의 이제 북한 대통령이 김정은이 이제 망원경 안경 끼고 이렇게 보고 있겠죠. 우리 군사 경계선에 좀 드론이 뜨고 있네. 뭐야 저거? 얘들을 하고 있네. 가만두지 않겠어. 이따 저녁에 한번 두고 보자고 하면서 이제 으르렁 하고 있을 겁니다. 항상 북한의 패턴 방식은 늘 똑같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명분을 주면은 이 명분은 나쁘게 삼아가지고 도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발에 따라 가지고 김정은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방산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다고 하면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반도 긴장 우려감 속에서 이제 관련된 방산주 저는 체크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3주 동안 2차 전지를 갖고 왔지만 솔직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핫하다고 해가지고 AI주 딱 봐도 빠져 보이는 종목을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그 대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방산주들이 상승할 거고 김정은은 절대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도발적인 자극적인 말로 해가지고 남한은 맹비난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미사일이 또 새벽에 갑자기 동해바다로 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동해바다를 쏘면은 남한이 우리 북한 쪽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정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미사일로 대응할 것이다 하면서 이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일단 퍼스트는 지혜 쪽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비텍은 전자 시스템에 대한 반향선 장치 이걸 갖고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이시언 시스템 드론 관련주죠. 예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속적으로 시작될 때 제이시언 시스템이 드론 관련주 대장주가 됐고 그 밑에 보면 코컴 드론주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정찰을 한다. 그럼 이 정찰에 대해서 섹터 제어가 중요한 거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전자 시스템 반향선 장치도
필요할 거고요. 이 정차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드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연관된 복합 테마가 어떤 게 있는지 그 장면을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서 9.19 합의가 사실상 폐기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30일이죠. 이번 달 30일에 미군 기지에서 우리 군이 첫 번째로 독자 개발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또 북한 측에서 반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해서 좀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우려감이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게 방산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주 공략해 드릴 건데 지금 방송 시간 5분밖에 남지 않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모두 알려드릴 건데 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요.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리니까 저희 아래 쭉 계속 띄워드리는 자막을 참고하시면 저희의 전략을 공유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정답이 있는데 전문가님 오늘 시간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뭐 지금 뭐 빨리 알려주셔야지 매수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한번 차트라도 보고 한번 유출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비장의 무기 차트 꺼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많이 급하신가 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기 대해서 궁금하시면 드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우. 이제 남은 시간 4분 20초 남았네요. 3분 만에 3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무엇입니까? 퍼스텍입니다. 퍼스텍 관련주는 그동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주, 지휘 관련주도 많이 상승됐죠. 하지만 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계속 연관이 있을 때마다 이 방산주 중에서 탑3 안에 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이 지휘 관련주가 이 정찰에 대해서 정찰은 말 그대로 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 비행하는 거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이 안에서 대장주 하나가 상승하면은 똑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떨어지는 것보단 그래도 상승하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주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무엇입니까? 빅텍입니다. 빅텍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방산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빅텍입니다. 이 빅텍은 모든 방산 장비의 시스템 레이더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회사로서 이 종목은 무조건 이 북한하고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갭상승을 먼저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드론 관련주가 갑자기 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주하고 연관이 되면서 드론도 솔직히 반연선 탐지가 안 되면은 빅텍 없이는 안티드론이 돌아다녀봤자 뭐합니까? 그 건전지 끼고 돌아다니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빅텍 같은 경우도 정말 중요하고 JCN 시스템도 중요하다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JCN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 드론 관련주는 1등 대장주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만약에 5일 후에 이제 끝나잖아요. 5일 후에 끝나도 이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약간 좀 단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윗꼬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그 바에는 한 번에 갭상승할 때 먹고 나오는 게 좋죠.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무엇입니까? 코콤입니다. 코콤은 CCTV 관련주도 속해가 있어요. 요즘 정치 테마죠. 정치주, 스토킹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하는 종목이죠. 네. 자, 이 네 가지 차트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옆에 화면 뜨는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15시 지나고 나서 한국에서는 99 군사 합의 중에서 계약 조항 1조 3항인 이 정찰선에 대한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정은 저 멀리서 망원경 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죠. 이 대응에 따라 가지고 방산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고 그 전에 새벽에 로켓 조그만 거 하나를 쏘면서 위협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관련주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방송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자막을 통해서 오늘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4개 보여드렸는데 퍼스텍, 빅텍, 제이션 시스템, 코콤 보여드렸습니다. 퍼스텍은 지뢰 제거 관련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이따금씩 올라줬던 종목. 오늘 종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방산 대장주가 오르면 이 종목도 따라갈 수는 있는 종목이고요. 빅텍은 방산주로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오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드론 관련주로도 속해 있는 종목이고요. 제이션 시스템은 드론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죠. 근데 단점이 있다. 윗꼬리가 잘 달린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콤은 CCTV 관련주이기도 해서 정치 테마주, 스토킹 관련 정책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도 상승이 나와줬는데 저는 이 복합 테마주로 속해 있어서 코콤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오늘의 정답을 공개할 수 없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